안녕하십니까. 안산시 홍보담당관 조영익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승격 40주년 기념 2026년 이민근 안산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 주요 시정 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열어가는 시장 이민근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0년 동안 안산의 성장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는 지난 40년 동안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산업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산에서 꿈을 키웠고 산업과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이 생성형 AI 시대에 적응한 것도 잠시, 이제는 어느덧 피지컬 AI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고 도시와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안산에 필요한 것은 담대한 방향 전환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실행입니다. 민선 8기 안산은 선택의 순간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안산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전략을 현실로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안산선 지하화 우선 대상지 선정은 안산의 판을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근간에는 언제나 안산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안산시가 걸어온 지난 3년은 안산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라는 익숙한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도시의 뼈대와 근육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산이 첨단 로봇과 AI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뛰는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안산의 로봇 도입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안전하고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안산이 추진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안산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율구역 개발입니다. 약 50만 평의 규모의 글로벌 미래 도시를 목표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R&D 기반 첨단 로봇 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는 교육 인프라도 함께 갖추겠습니다. 안산시 경제자율구역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연구와 기술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과 엔지니어들이 안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번성하고 청년이 정착해 꿈을 이루고 도시는 활력을 되찾는 구조, 이 선순환을 안산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는 안산의 성장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온 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과 원가 상승, 기술 격차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산은 기존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X, 인공지능 전환 실증 상단 구축입니다. AX는 사람의 경험과 기술에 AI를 더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분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안산이 추진하는 AX 실증 산단의 핵심입니다. 환경을 위한 선택이자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경제의 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수소 경제도시 안산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까지 더해서 AI와 빅데이터가 엮어낸 촘촘한 신경망 아래 시민의 생활권은 더 정교하고 더 편리하게 연결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심 곳곳을 누비는 모습도 머지않아 일상 속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안산시는 산업 전환의 다음 단계로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0세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설계하여 일과 육아가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안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육아와 보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안산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 안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협업해 영재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미래 과학, 의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지정된 직업교육혁신지구와 로봇 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산업 현장에 강한 실명 인재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행정으로 예우하고 총 1,4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와 청년 공간 상상 스테이션, 청년 큐브를 통해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장이 안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여기에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업도 강화해 청년들이 안산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언제나 도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산은 교통 인프라의 완성으로 사통팔탈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람과 산업, 기회가 모이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6도 6철의 교통망은 안산의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강남 삼성역까지 30분대 연결되는 GTX C노선, 여의도까지 20분대 주파할 신안산선, 전국 단위의 생활권에 있는 인천발 KTX까지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통해 안산의 생활권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있는 구조적 대전환에 나서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약 5.1km 철길이 거친 축구장 100개 면적은 21만 5천 평으로 오롯이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녹지와 공원, 가족이 머무는 문화, 여가 공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상업 공간을 함께 담아 시민의 일상이 흐르고 도시의 가치가 살아나는 안산의 새로운 심장부로 세우겠습니다.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과 성포광장 재정비를 통해 공원과 광장이 일상 속 심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 안산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함께 이룬 40년을 넘어 안산의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공지심 NDN 송장이사입니다. 네. 시장님 병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들 현장이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셨는데요. 95.9%라는 높은 정책 추진일에 가능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쭤보자 합니다. 행정이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가져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요. 의사결정의 가장 큰 근원은 시민의 가치, 시민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의 변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반영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 또 그거에 따른 관리,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 행정이 이제 가는 길에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정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므로써 시민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내면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는 좀 늦을 수 있으나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현장, 저희 공직자들의 열정이 담아져서 그런 높은 그런 이행률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 계획과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누구에나 고른 기회입니다. 근데 평준화가 취지에 맞게끔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구조를 좀 평균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역량입니다. 역량이 어느 학교든 고루 동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등하교에 관련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동일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학교 시설이 거의 균등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교 평준화는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 일들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의 학력 수준, 또 고교 평준에 따른 순기능 이런 것들이 제도보다는 좀 미흡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에 안산의 이제 교육을 좀 더 성장시키는 목표를 굉장히 선명하게 했고요. 민선 8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분야가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은요, 한 번에 성취되지 않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내 집 앞에 체육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눈에 보이는 일들, 근데 교육은 그러하지 않죠. 긴 호흡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뜻을 모으고 시선을 함께 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도 28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엉곡고등학교가 고교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명문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평준화되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때로는 학부형이나 학생이 원곡고등학교에 배정받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원곡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교육인적 자원부터 지정받아서 올해부터 작년이죠. 그래서 지정받아서 이제 교육이 실행되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의 특성화 고등학교, 예전에 그러한 실업계 성격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6개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특구 지정을 받아서 인재, 기술적인 인재들을 키우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고대병원 안에 영재교육센터, 한양대 에리칸의 AI와 로봇 분야의 영재교육센터. 그래서 안산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을 갖고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각 기관과 협력하고 뜻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대부도에도 국립형 국제학교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다른 성격의 내용들에 있어서도 고교와 관련된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육성시키는 일에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런 지원들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우리 첨단 로봇과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해당 경기 경제자유구역에 한양대 에리카 첨단 유료 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결국 이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앵커 시설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양대 안산병원의 첨단 의료 복합 클러스터와 관련된 그 조성에 대한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원은 얼마 전에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학교 법인인 한양학원, 그 다음에 한양의료원, 한양대학교, 법인과 대학교와 의료원과 안산시가 사자 간 협약을 했습니다. 첫 단추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저희는 첫 단추를 끼웠고요.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전임시장, 유난업 시장과 전해철 국회의원 중심으로 한 번에 업무 협약을 했던 콘텐츠입니다.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취임 이후에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같이 했고요. 상호 신뢰를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께서 표현하기를 법인과 학교와 의료원이 함께 참여한 협약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양이라는 브랜드에서 모든 그런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아마 의지가 있고요. 그런 방향성은 선명하다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한양이라는 그런 브랜드에 있어서 서로 상호 신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안산은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병실은 500병실 이상의 또는 암과 관련된 특화된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설립이 한 병실당 들어간 예산이 제가 첨단 의료 복합 메가 클러스터에 질문할까 했었는데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네네. 저는 관광문화산업 쪽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산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지역 총생산 GRP가 용인에 이어서 6위입니다. 한때는 전국 재정 자립도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잠재력과 성장력이 대단한 도시였는데 앞으로도 더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안산은 시민들에게 되게 공감대고 도시로서 환경이나 이런 쪽에 취약한 어떤 상황들이 인구에 회자되어 왔는데, 지금 안산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안산 국제거리 축제나 안산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프랑스의 아비뇽이나 영국의 에든버러처럼 국제적인 그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공단 배우 도시의 이미지도 벗어나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대세가 ABC라고 하더라고요. AI, 바이오, C가 이제 콘텐츠나 컬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예술대학교가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가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관리가 아니라 이제 경영을 해야 된다. 시도 관리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경영이라는 잣대로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과감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매몰시켜서 버리고, 이런 경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좋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저는 대학교라고 봅니다. 안산에 한양대, 안산대, 신안산대, 서울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호텔전문경영학교, 이 5개의 교육기관과 각 분야별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특화된 분야 2분이 있고요. AI 로봇, 그 다음에 안산대학교는 의료, 병상, 또 신안산대학교는 산업과 관련된 연계된 그런 분야, 서울예술대학교는 문화예술, 또 한호조는 현장에 필요하는 관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 그래서 이런 5개 대학교하고 협력 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콘텐츠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안산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중에 지금 부정적인 시선을 좀 걷어내는 일들, 안산하면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안산에 대한 시선은 살아보고 겪어보고 느껴보면 정말 괜찮은 도시인데, 그것이 없는 분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분야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 걷어내는 요인 중에 저는 관광, 그다음에 축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담아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릇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한다. 채우는 것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하는 일들, 그렇게 좀 담아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제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거리 축제에 대한 시설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술감독 없이 문화재단과 저희 문화예술가가 중심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라는 이미지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안산이 국제도시입니다. 116개국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오는 축제에 관련된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 중에 다문화 국가인 다문화 도시 안산에서 콘텐츠를 담자라고 해서요, 방향을 바꾸고 예술 감독 없이 우리의 시선으로 작년에 고립제를 해봤는데요,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선도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어낸 일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선들 걷어내는 것도 행정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험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것,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더 개선시키는 일들, 그 중심에 학교와 함께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영 예, 여기 김종원시 조혜영 복사입니다. 시장님 선임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S 실증 3단과 로봇 직업 교육센터가 반월, 시와 3단의 산업 체질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말씀해 주시고, 임기 종료 남은 6개월 동안 시장님께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으신 안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 이미지를 떠오를 때 어떤 도시를 평가받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안산은 교육도시다, 이거에 대한 시선을 굉장히 두텁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안산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같이 함께 연동돼야 되나, 청년들이 안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토양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정에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산에 담고 싶습니다. 부담 정부 중에. 그런데 교육이라는 욕구 때문에 안산을 떠나게 만든다? 그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과
또 각각의 그 기관과 협력해서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전력 질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X 실증 산단, 로봇 지역교육센터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반어 산단의 소부장 중심, 뿌리 산업을 경쟁력을 잃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력 구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경자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산업 생태계에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양 축이 함께 동시 성장하는 것일 뿐이죠. 경자구역만의 독자적인 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산이 갖고 있는 반어 산단을 견인할 수 있는 경자구역의 역할,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른 도시보다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두텁게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산단공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국가 공모 사업에도 로봇 분야, 교육 분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약 8조 원의 경제 효과와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는 어떤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나 입주를 협의 중인 기업, 앞으로 유치 예정인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분야의 기업들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주 기업에 따른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유발 효과 이런 것을 표본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서 추정치와 또 유사 사례를 갖고 만들었다는 표현과 인테그리사가 안산에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주 기업에 따른 그런 경영지표, 또 경제, 유발, 그다음 고용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해서 지표를 만들었고요. 경자구역을 저희가 지정받는 그런 과정 속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안산이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을 접근했고요. 대표적인 게 송도가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성장했고 또 글로벌한 도시가 성장이 되고 거기에 교육을 더 가미시켰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국내 기업이지만 의결권 구조에 외국 자본이 10% 이상 되며 내투 기업의 지위를 얻어서 송도를 이끌어냈듯이 안산에도 여러 형태 외국 기업 및 외투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 면적 50만 평을 기준으로 사실 170% 정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꼼꼼히 말씀 못 드리지만 충분한 노력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도 영국의 온들루스 그 교육기관 및 미국의 그런 교육기관하고도 협약을 해서 저희가 2030년 목표로 개결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자구역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작년 9월 20일 날 선정이 됐는데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입지입니다. 실안산선이 들어오는 한양대역과 인접해 있고요. 땅의 소유지를 보면 민간인 땅이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땅과 안산시 소유의 땅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 구조가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그 다음에 TP 이렇게 국제기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도 이제 경자구역을 많이 지정했지만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산은 규모나 기존에 있던 산업 구조나 입지나 여러 가지가 여기는 성공할 수 있다는 저희의 노력과 제안과 이걸 잘 받아들였고요. 산자부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안산만큼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평.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3년 동안 인사이동 없이 과장, 팀장, 팀원이 그 업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을 갖고 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저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시선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전개될 때 저희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저희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땅을 매각해서 세입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임대 또는 조성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 제시해서 좋은 기업들을 안산에 유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일보 박동 기자입니다. 사실 이거 해당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성장을 하니까
사실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뭐 사실 올해 들어서 이게 인천의 메리지에 쓰레기 그 직매직은 폐기물 직매직이 9일부터 금지가 되면서 사실 이게 뭐 수도권 지자체들이 다 좀 난리인 것 같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도 그 자원회수 시설 확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의왕의 왕성호수 쪽에서도 주민들 반발이 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좀 그 어떻게 지금 그 폐기물 처리 문제들을 좀 그 고민하고 계시고 뭐 혹시 만약에 좀 뭐 이게 사실 다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그 쓰레기 그 처리를 하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좀 그런 계약 관계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규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소각에 대한 의무적인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개발과 관련된 분담금 성격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360톤 시설을 저희가 자원 해수 시설을 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선정위원회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매직과 관련돼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부지 확보 및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부담도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소각할 그런 명분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각장이 없는 도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안산은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습니다. 안산에 소각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있고요. 거꾸로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소각 물량들이 안산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360톤 소각시설을 준비한다라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제뉴스의 이은주 기자입니다. 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앞으로 2개월 후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안산시가 지난 23년 7월에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시범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되면 안산형 통합 돌봄은 어떤 식으로 모델을 잡고 전략을 추진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돌봄은 이제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을 준비해서 공동체 성격으로 방문 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선제적으로 국가가 본 사업에 도달하기 이전에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런 것을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의 어떠한 사례들을 잘 좀 발굴해내서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 생활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안산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한 14%인 한 98,000명입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선배님들 1952년부터 70년생까지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100만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한 25만 명이 안 되는 이런 구조화에 앞으로의 65세 이상이라는 노인 인구에 관련돼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성비의 증가 요인이 있고요. 안산도 지금 15%대인 98,000명인데요. 64세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000명씩 10년 동안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 전국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저희보다 7% 정도 높고 안산은 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10년 뒤에는 25%가 될 겁니다. 이때에 돌봄이라는 것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어르신, 노인에 대한 부분도 더 두텁게 해야 되고요. 이것은 민간 영역의 그런 시선보다도 공공의 영역을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은 LH가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을 좀 공급받아서 좀 더 두텁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는 이제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안산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두텁고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식 본부장입니다.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질문자가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가 이제 3년 6개월 됐는데 주민들이 이제 공감 소통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젠틀맨, 겸손하다 시장님이 권위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 좀 아쉽고요. 네네. 외국인 인구가 주장한 바와 같이 10만 1,800명, 예, 맞습니다. 14%입니다. 네네. 웬만한 도시 인구를 능가하는 인구입니다. 투표권도 있고요. 그런데 10년 기자회견에 외국인 관련 업무가 언급이 안 됐다? 그건 좀 아쉽고 이해가 안 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지금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지원본부가 행정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업무를, 소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뭐 계속 시장님 하실 거니까 외국인 지원본부라기보다 외국인 지원국, 외국인 복지국, 그래서 외국인을 전담하는 국이 본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이 가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헤매. 그래서 외국인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는 건 인력상 좀 힘들 것 같지만, 하다못해 홍보해서 외국인들 어서 오십시오. 외국인들에 대한 문의는 여기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외국인들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을 좀 봐주고, 아울러서 그 외국인에 대한 뭐 복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그 생활 문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궁금해요. 뭘 어떻게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을 뭘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가져가야 될 영역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 취임하면서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범시민 운동을 벌여서 12만 명 정도의 서명도 받았고요.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선언이냐면 외국인 정책을 가장 잘하는 곳이 안산입니다. 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담지 않은 이유는 잘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시선이 아니라 잘해오고 있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표현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외국인 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안산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다 라는 표현도 받듯이 우리가 하는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도입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또 작년에도 올해도 확장하고, 또 이 선주민과 이주민의 차별성을 없애는 것이 시행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한편에서는 부담도 됩니다. 행정 수요에 100% 인정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내국인 행정 수요를 100% 하고 있나, 이런 고민 속에 또 외국인에 대한 행정 수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산의 인구는 지금 11만 명이 줄어서 내국인이 62만 명이 안 됩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73만 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외국인 인구는 매년 4,000명에서 5,000명이 늘어나고 있고, 내국인은 그와 반면에 5,000명, 6,000명이 줄어서 2011년도 이후에 저희가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저의 요인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인과 함께, 다문화와 함께하는 선주민, 이주민의 차별성을 없애고 함께 공존하는 도시 안산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옵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도권 안에서 담는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시선을 갖고 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선, 광역단체 시선을 담기 위해서 이민청을 저희 요청을 했고요. 주장했고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민청을 만든다고 해서 안산에 외국인을 많이 유입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도적인 거라든지 국가기관을 안산에 유치하면 외국인 정책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곡동 중심으로 지금 4동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차별성이나 또 다른 시선을 갖고 외국인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일들. 그래서 가장 지금 저희가 큰 고민하는 것은요, 언어 습득입니다. 근데 이게 집단화가 얼마 전에도 삼성 꿈나무 장학 재단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떠나서 이제 취업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 목표는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독립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사회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사회적인 기회적인 것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두텁게 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소를 본청의 부를 만드는 게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청의 부를 하나를 사업소 개념으로 업무 이전을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을 복합적으로 해서 외국인 정책하면 안산이 롤 모델이고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해야 다른 지자체도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누군가가 바로 안산시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 더 충실하겠습니다. 안전신문의 강덕경 기자입니다. 네, 민선 8기 민생안전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이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가 떠오르는데요. 단원구 상록구 10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촘촘하게 민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전 좀 강화 방안이나 또 신년 들어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간의 참여는 이제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안산시 함께 연합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에 대한 것을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부분이고요.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산시의 역할은 안산시 안에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공기관들이 협치, 그다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가 중심이 되고 중심 속에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시설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시민 안전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의 안전인데 또 치안 관련돼서는 경찰서고 또 소방과 화재 시민의 재산권은 또 소방서고 또 학생들에 대한 등하교나 안전은 또 교육지원청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산시 경찰서, 소방서가 됐다가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민관, 군, 경 스타일로 그래서 이제 분야 성격은 차후에 진행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안산시가 함께 담아서 시민 안전 문제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겨울 정도에 2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치안, 방범,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한 기관에서 할 수 없다.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길을 표현하다 보니까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각 기관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각각의 기관들이 역할을 통해서 담아내고 또 피드백하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범죄율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고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거 틀립니다. 경찰서의 시선이 틀리고 소방서의 시선이 틀리고 또 교육청 시선이 틀립니다. 근데 시선이 틀린 게 이게 나쁜 성격이나 이게 아니다라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선만 틀릴 뿐이지 안전 관련돼서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릇에 담아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세분화, 안산시 전체를 한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는 동사무소와 그 다음에 지구대와 학교가 연계되는 세분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분화된 내용들은 현장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담아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또 함께 예산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 드려서
이제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자기네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시선을 담아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뢰합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도 가고, 화재의 주체는 소방서거든요. 근데 소방서 차량이 출동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통제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소방서는 경찰서에 감사하고, 경찰서에는 또 안산시에 감사하고, 또 안산은 교육지원청에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니까 서로 협력이 두터워지고, 그래서 이 기관장님들이 안산에 발령 오시면 이러한 형태는 처음 겪어봤다. 안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조직 문화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시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관련돼서는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함께 시선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나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주시면 적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근 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올해 시정 계획 및 비전 말씀해 주시죠. 네. 시승기업 40주년을 맞는 2026년을 안산 대전환의 해로 삼을 계획입니다. 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한민국 대표 첨단 로봇 도시를 완성하고 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산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기자회견 하실 때 네. 로봇 도시에 대한 이제 비전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올해 어떻게 이제 과제를 추진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유지가 한 38만 제곱미터인데 이제 바로 부지 조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무 투자 검증도 해야 되죠. 기업 유치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올해 진행될지 좀 빠졌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자구역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네네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서를 좀 작성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 유치,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좋은 기업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기업 유치와 관련된 안산시 입장들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 대한 형태는 이제 갖고 있으나 이제 필요한 형태로 땅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 숙제를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됐을 때에 이제 형태, 땅의 형태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올해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투자해양서 낸 데가 이제 하나 로보틱스하고 있습니다. 예. DS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 하나 더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여기하고는 이제 올해 좀 접촉이나 뭐 협상을 좀 진행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면적의 170% 정도의 MOU를 통해서 쓰겠다는 걸 받았지만 이건 하나의 약속이지 실천까지는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서 기업 환경도 바뀝니다. 저희가 사실 좀 아쉬움의 영역은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신안산선 개통이 함께 연계됐으면 좋은 일자리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연계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이제 나중에 개통이 되는데 네네. 그쪽으로 아직 노선이 아닙니다. 결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바로 앞입니다. 네. 그럼 시간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개통이 좀 늦어질 뿐이죠. 신안산선 개통이 되는 한양대역이 바로 경자구역 지정이 된 대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